시뮬레이션 이론은 미래의 포스트 휴먼이 발전된 기술로 우주를 시뮬레이션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아예 현실의 우주 그 근본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명 우주 컴퓨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장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2D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 건가요? 예, 저희가 통 속의 내부터 시뮬레이션 우주와 또 창조주인 포스트 휴먼 등등 여러 편에 걸쳐 관련 내용들을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주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에 대해 이제 얘기해 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도 포스트 휴먼들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겠네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실험이라고 하죠. 네. 이 모의 실험은 지금도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잘 아는 일기예보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워게임이라든지 수많은 물리 현상이나 사회 현상 분석 같은 거, 이런 온갖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과거 심시티 같은 게임이나 요거의 최신판이라고 하시는 최근 시티즈 스카이라인즈 같은 게임들 보면은 이것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이러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심시티의 심이 시뮬레이션을 의미하니까요. 네. 이것들도 하나의 아주 작은 그것만의 유니버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우주도 먼 미래의 포스트 휴먼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던 시뮬레이션 이론인데, 그거를 떠나서 아예 근본이 되는 우주, 원래 이 세상 그 자체가 프로그래밍 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주 그 자체가 프로그램이라. 그거 예전에 저희 한번 다룬 적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스티븐 울프햄의 주장을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저희 양자 컴퓨터 편에서 세스 로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일단 이러한 주장들은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도 프로그램 아닙니까? 닉 보스트롬이 말하는 이 세상도 프로그램이고, 우리도 프로그램이라면서요. 예.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다만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가장 근본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기본의 현실마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그에 비해 이제 오늘 얘기할 주장들은 가장 바탕이 되는 근본의 현실 자체가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 현실에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예. 프로그램이 엄청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 시뮬레이션 이론 2부에서 얘기했듯이 우주를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은 우주 그 자체라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때 미치오 가쿠와 야코브 베케슈타인 등의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 우주가 컴퓨터라는 주장들은 순전히 단순한 알고리즘의 구조만으로도 이러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 엄청나게 큰 우주를요? 카오스 이론, 이거 들어보셨죠? 그거 소설 주라기 공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콤 박사가 종일 떠들었잖아요. 그 내용을요? 예, 맞습니다. 그 소설이 나올 당시가 또 마침 카오스 이론이 유행하던 때였는데요.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뉴욕에 허리케인이 발생한다는 요 나비 효과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내용도 주라기 공원에서 말콤 박사가 계속 언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요거는 베이징이라는 얘기도 있고 멕시코라고도 하고 뉴욕에 토네이도라고 이게 다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아무튼 이 카오스 이론, 이게 후에 복잡계 이론으로 발전되는 이것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엥카레, 푸엥카레 추측으로 유명한. 네. 푸엥카레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도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가 최종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고, 이것의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날씨 같은 기상현상이나 주식시장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요소 하나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관련된 연구를 카오스 이론, 케이오플렉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오스 이론은 이제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라는 곳이 이쪽 관련으로는 산실인데, 유명한 머레이 겔만, 그리고 스튜어트 카우프먼 등이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이제 후에 복잡계 이론으로 발전한 이 카오스 이론, 이것이 사실 방금 얘기했던 우주가 컴퓨터라는 주장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일단 저번에도 다뤘던 스티븐 울프햄은 이 사람은 산타페 연구소 출신은 아닙니다만 설립자인 머레이 겔만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칼텍 입학을 권유했을 정도였고요. 그 머레이 겔만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 복잡성 이론에 대해 그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티븐 울프램 주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네. 그 스티븐 울프램은 그 저희 그때도 다뤘지만 그 이제 우주는 그 세포 자동차 프로그램처럼 아주 단순한 그 코드 몇 줄로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몇 줄짜리 그 프로그램이 우리 우주라니 그 정말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예. 근데 이 주장은 뭐 사실 그 스티븐 울프램이 먼저는 아니고 그 이미 그 1940년대에 그 이제 뭐 콘라드 주제 그 이분이 그 앨런 튜링과 같이 그 현대 컴퓨터의 그 이론을 제시한 분이에요. 아, 그 이분과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그 에드워드 프레드킨 같은 사람들이 그 스티븐 울프램보다 먼저 그 이 우주가 디지털 컴퓨터라는 주장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스티븐 울프램이 더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죠.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군요. 예. 그 여기서 한번 우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는 엄청 크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저 멀리 그 다른 은하들부터 또 뭐 저희 이 주변의 자연만 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그 각종 생명체들과 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매우 정교하고 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죠. 아, 그렇죠. 여기서 그 기존의 과학, 기존이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스티븐 울프램은 그 현재까지의 과학을 기존 그 정통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과학, 즉 지금 현재의 과학은 수학을 기반으로 해요. 뭐 그 행성의 공전궤도, 뭐 블랙홀의 뭐 사건의 지평선, 뭐 우주선 발사, 뭐 로켓 발사 이런 것들은 다 수학적 계산, 즉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각종 물리학의 법칙, 뭐 뉴턴 역학이라든지 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등도 다 방정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복잡계 이론에서는 이러한 방정식 기반으로는 그 자연의 복잡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길가에 있는 꽃 하나만 봐도 얘들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걸 수학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수학 방정식으로는 그 저희 옆집 멍멍이를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 요즘 자꾸 지저대는데 스티븐 울프램은 이렇게 기존의 과학으로는 이러한 그 수많은 복잡성을 전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저희 그 인공지능과 그 의식에 관련된 그 저희 영상 거기서도 얘기했던 그 뇌의 복잡성을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 그 마빈 미스키의 생각과도 좀 비슷하지요. 아무튼 그 울프램은 수학적인 과학으로는 절대 복잡계 현상을 풀어낼 수 없다고 여기며 또한 이 우주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들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복잡계가 더 흥미로운 거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뭐 행성의 공전, 뭐 분자의 움직임, 뭐 양자역학 등등 뭐 이러한 수학적 과학도 뭐 흥미로운 거지만 그것보다는 뭐 사람의 뇌라든지 뭐 여러 온갖 생명체, 밤하늘에 보이는 뭐 저 은하수의 수많은 별들 이런 게 더 훨씬 더 흥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떠한 미지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있는 법칙이 있는 건데 다만 그 법칙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수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학이 아닌 다른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 미지의 법칙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기존 과학을 좀 부정하는 것 같은데 그 논란의 소지가 좀 있겠는데요. 아, 논란의 소지 있죠. 그 저희가 그 예전에 다룰 때도 얘기했듯이 그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 이제 새로운 종류의 과학이라는 책을 냈을 때 기존 학계에서 그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해댔습니다. 당연한 결과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또 첫날에만 그 5만 권이 팔린 그 이쪽 분야에서도 잘 팔린 책이에요. 아, 그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 예. 이 책이 꽤 두꺼운 것으로 유명한데 이게 책이 두꺼워서 그런지 그 저희 그 옥스퍼드 대학교 그 얘기 몇 번 했던 그 앤더슨 샌드버그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미래학자요. 예. 그 앤더슨 샌드버그 인터뷰 영상 보면은 그 뒤에 그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 받침대로 이 책을 쓰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책이 두꺼워서 받침대로 좋아서 그런지 뭐 울프램 입었으면은 뭐 굉장히 뭐 화날 영상인데 둘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게요. 그 참고로 그 스티븐 울프램은 그 매스메티카라는 그 수학공학 그 계산용 프로그램을 그 이미 80년대 만들었는데 이게 뭐 전 세계 대학이나 뭐 연구소들에서 뭐 죄다 사용하면서 이미 이제 그때부터 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아, 그 얘기 기억나요. 아, 부럽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돈 걱정할 일 있겠습니까? 그냥 맘 놓고 이제 자기 혼자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 책 새로운 종류의 과학도 자기 돈으로 찍어 출판한 겁니다. 거기다가 잘 팔렸다면서요. 예. 참고로 저 프로그램 이름인 매스메티카는 스티브 잡스가 지어준 걸로도 유명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사족인데, 당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애플에서 잘려가지고, 넥스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넥스트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 넥스트 컴퓨터에 사용되던 넥스트 스텝이라는 운영체제는, 이게 미국 표준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웹스터 사전을 통째로 내장을 했고, 또 당시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루카스가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 픽사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렌더맨이라는 렌더로도 이 운영체제에 내장을 했고, 심지어 이 매스메티카까지 이제 번들로 내장된 정말 당시 80년대 후반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끝내주는 이제 꿈의 컴퓨터와 운영체제였죠. 다만 당연히 이러다 보니 이제 가격이 비싸서 대중화는 안 되고, 연구기관들이 주 고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 장사 안 돼가지고 결국 이게 후에 이 망해가던 넥스트사를 애플이 인수하고 덩달아 잡스까지 애플로 복귀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운영체제 넥스트 스텝은 지금 맥의 운영체제인 맥 OS와 아이폰, 아이패드 OS인 iOS가 됩니다. 현재 애플의 OS가 또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스티븐 울프램은 이제 세포 자동자라는 이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네이의 생명 게임 이걸로 유명한데 어떠한 점 컴퓨터 픽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 주위에 이 8개의 공간에 이 다른 이 픽셀 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점이 다음에 살아남을지 아니면 죽을지 즉 그대로 있을지 소멸될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1차원 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패턴이 이동하기도 하고 복잡한 패턴이 됐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 단순한 몇몇 점에서 시작했다가 저렇게 된다는 게 아까 말한 나비 효과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울프램은 80년대 초반 이때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들이 많이 등장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구입해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 세포 자동자의 여러 규칙을 만들어 보면서 이리저리 갖고 놀다가 결코 반복되지 않는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규칙과 그것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 이 자연의 복잡성의 기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자연의 복잡성은 단순한 규칙의 반복으로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그럼? 예, 울프램이 주장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계 이론에는 창발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창발이요? 그건 뭡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하위 계층에는 없는 특성이 상위 계층에서는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설명이 더 난해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많이 나오는 예시가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요? 그러니까 개미는 스스로 집을 지을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개미 집단에서는 서로 역할이 다른 각각의 개미들에 의해 자신들의 집을 만들게 되지요. 각각의 개미들이 하위 계층이라 하면은 여기서는 이 하위 계층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 개미집을 짓는 현상이라는 것이 이 개미떼, 즉 상위 계층에서는 나타나는 것이죠. 즉 개개의 객체에서는 보이지 않던 어떠한 지능이 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떼지능이라고 합니다. 떼지능이요? 예. 그러니까 각 개체는 중앙 통제가 없더라도 각자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 지능처럼 보이는 행동이 발현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때 로봇과 인공지능 전문가 마빈 민스키 얘기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마빈 민스키는 하나하나의 단순한 역할이 모여 더 상위의 복잡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네. 마빈 민스키는 이제 이것을 그때 다수성이라고 이제 멀티플리시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창발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빈 민스키는 이제 인간의 의식도 이렇게 구성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무튼 다시 울프램과 세포 자동자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여러 세포 자동자의 규칙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보다가 일명 규칙 110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규칙 110이요? 네. 그러니까 이 규칙은 하나의 점,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해서 무한한 복잡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0 규칙은 또한 튜링 완전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 튜링 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아주 단순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현대의 컴퓨터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 튜링 머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튜링 머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튜링 머신은 그 앨런 튜링이 고안해낸 구조인데, 그 무한히 긴 테이프를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해당 칸에 0을 쓰거나 1을 쓰는 단순한 로직의 기계지만,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를 극단적으로 쪼개보면은 이 컴퓨터라는 것은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 즉 0과 1을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컴퓨터와 뭐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저 튜링 머신으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세포 자동차 110은 이러한 튜링 머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단순한 규칙 안에 이런 범용 컴퓨터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단순한 패턴이 그 무한히 복잡하고 뭐 또한 그게 연산할 수 있는 그 컴퓨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엄청난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1차원 세포 자동차가 이러한데, 이것을 3차원 버전으로 만들면 더 복잡하고 더 경이로운 결과들이 쏟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오묘한데. 하지만 이것도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 뭐 끈이론이나 그 우주론 다룰 때 문제가 없던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예. 저희 우주론 다룰 때 그랬었죠. 그러한 이제 뭐 내용들에 관해서는 이제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그 다음 편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주가 근본적으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